속절없이 무너지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이대로 정말 끝이 난 걸까요? 이 하락장의 숨겨진 비밀과 앞으로 펼쳐질 상승장의 가능성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현 시점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코인 시장은 대체 왜 무너졌는가? 그리고 과연 상승장은 찾아올 것인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 잠시 짚고 가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암호화폐 서밋이 구체적인 프레임이 제시되지 않고 선언적 발언에 그친다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후 연일 하락하며 시장의 차가운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살펴본 글로벌 유동성 선행 지표를 기준으로 주봉 기준 비트코인이 또 한 번의 저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전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저점을 깨트리는 주봉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유동성 추세 전환을 반영하기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에서 앞으로 이러한 유동성이 시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체 왜 이렇게 시장이 폭락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핵심 키는 트럼프가 손에 쥐고 있고 현 시장은 그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대체 왜 이토록 관세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시장을 무너뜨리고 있는 걸까요? 현재 미국 행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계속 불어나는 국가 부채입니다. 2024년 미국은 1조 8천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발표했고 전년도 비해 8% 늘어난 수준으로 미국의 빚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효율부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는 미국이 연방 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미국이 파산할 것이라며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6개월 안에 약 7조 달러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기존의 빚을 새로운 빚으로 메꿀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결국 재융자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문제는 기존 1%에 그치던 부채 이자를 현재 4% 중후반대의 부채 이자로 대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자를 더욱 높인다는 의미이며 미국의 부채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셈이죠. 하지만 트럼프는 부채를 더욱 키울 생각이 없고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리 인하와 채권 수익률의 하락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보로 최근 약 4.8%에 이르던 10년 국채 수익률이 현재 4.17%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많은 자금들이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이동하면서 생긴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관세와 같은 강력한 정책을 내세우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경기 둔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불확실성은 주식시장, 코인시장의 불안감과 공포를 조성해 채권시장으로 자금을 움직이며 채권 수익률을 낮추었고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부채 재융자 비용을 줄이는데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는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로 단기적으로 시장에 고통이 따라올 것을 직접 인정하였는데요. 재무부 장관 또한 미국 경제에 디톡스가 필요하다며 시장의 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임을 언급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가 의도한 시나리오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시장은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큰 하락세에 있는데요. S&P 500 지수는 트럼프 당선 시점보다 더 크게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와의 상관관계는 0.7로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러한 의도된 행보가 두 시장에 모두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금리 인하의 큰 필요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유도한 경기 둔화로 인해 금리 인하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던 연준도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드와치를 살펴보면 기존에 올해 한 번 내지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었었는데 현재는 세 번의 금리 인하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점차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5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예측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음 달 예정된 FOMC에 이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유도한 이러한 시장의 침체는 금리 인하에 대한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도하여 시장에 고통을 주는 대신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전략이고 현재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트럼프 1기 2018년에서 2019년 트럼프는 중국과 서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을 일으켰는데요. 실제로 무역전쟁의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둔화했고 연준은 이에 대한 조치로 2019년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는 동일한 방식을 활용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에 따라서 연준이 금리나 행보를 보여줄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가장 면밀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밤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수요일 밤 CPI, 목요일 밤 PPI 발표가 있습니다. 수요일 CPI가 먼저 발표되는 만큼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금리 인하 여부가 점차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CPI 발표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1월 계절성 요인들이 상쇄되면서 2월 물가는 비교적 낮게 발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년 대비 3.0%, 전월 대비 0.5%였음을 비교하면 물가는 상당히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 달 CPI 예측치인데요. 전월 대비 0.01% 상승, 전년 대비 2.47%의 상승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0.01% 상승이면은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잡았다고 승리 선언을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수치입니다. PCE의 경우 2.08%로 연준이 목표하는 2%에 거의 도달했는데요.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이 확연히 줄어들어 앞으로의 상황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더해 다음 달 고용지표만 양호하게 나와준다면 골디락스, 즉 고용도 너무 뜨겁지 않고 물가도 안정화되는 황금기가 찾아올 가능성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물가가 긍정적으로 발표된다고 할지라도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물가 변동에 대한 우려를 완전 불식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중요 요소인 유가를 살펴보면 80달러에 이르던 물가가 1월 중순부터 지속 하락하여 65달러까지 약 20%가량 하락하는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오펙에 대해 유가 인하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액션이 이루어지고 있고 러우 전쟁의 종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트럼프의 이러한 행보들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안정을 끌어내어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해 미국 부채 부담을 덜어내고 자신의 임기 동안 경제 황금기를 이끌어내고자 함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임기 초 지지율이 일반적으로 가장 높고 이후 지지율이 점차 빠지기 때문에 보통 임기 초에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내년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행보를 이어갈 수는 없을 것이고 힘이 있는 지금 신속하게 목표한 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코인 시장이 추세를 전환하고 다시금 상승장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동성에 있습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하를 통해 풀어지는 돈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될 것이며 우리가 기다리는 대불장의 연료가 될 것입니다. 현 시점은 정말 모두에게 있어 정말 고통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트럼프의 의도대로 금리 인하의 기조로 시장은 흘러갈 것이고 결국 시장에 다시금 황금기가 찾아올 것임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트럼프는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단기적인 시장 침체를 유도하고 있다. 둘, 결국 유동성은 늘어나며 대불장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